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그 대화와 협상을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반도의 평화에 남북 그 경제 협력이 열쇠가 되겠죠. 자,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인천이 사랑하는 정치인, 또 누구보다 인천을 아끼는 정치인이죠. 또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 남북경제협력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영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계양을 4선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네, 오늘 뭐 만난 김에 오랜만에 또 저희 경인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네. 4선까지 당선되는 비결은 어디 있는 겁니까? 되게 궁금합니다. 사선을 넘은다 그러잖아요. 사선. 예. 그 정신이십니까? 어쨌든 그 미래에 계속 키워서 네. 전국적인 어떤 리더로 클 수 있는 네. 어떤 비전, 희망 네. 같은 게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사선을 해 주신 거고 또 네. 우리 지역 발전에도 사선의 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하던 사람이 계속해야 뭐가 정책도 발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고.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최근 자유한국당 그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때문에 전국이 얼어붙었어요. 그 선거법 개정 그 패스트트랙 역시 갈등 상황이고. 우리 저 송영길 의원께서 보시기는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다 정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천은 하는 게 문제인데. 네. 저도 나경원 원내대표 그 연설할 때 있었는데 네.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야당으로서 여당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보수적이고 북한 뭐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렇게 비판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도 다 북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시도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김정일이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말이 되고 합리적인 면이 있더라. 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몽준 의원이 태극기도 못 흔들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북을 의식해서. 네. 그러나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이 전두환 씨조차도 네. 대통령이 되면 이 남북 관계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북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해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야당이 그 여당이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좀 해줘야지 상대방을 이렇게 완전히 배제시키는 발언도 우리가 좋지가 않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대한민국 뽑은 국회의원이 서로 정당은 다를지라도 네. 우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이죠. 그렇죠. 단지 북을 어떻게 다룰 거냐의 방법론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보완해 가겠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국회의원과 정치 지도자의 자세이지. 네. 조금 걔네가 다른 거를 한미동맹 균열이요, 북한에 무슨 대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아베 신조 수석 대변이라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선 국회의원이시니까 또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국회 상태가 이제 지수를 예를 들어서 열로 놓고 볼 때 싸우는 국회 쪽에 가깝습니까? 일하는 국회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 국회는 싸워야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싸우는 게 예. 게임판 놓는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싸우고 네.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런 싸움을 해야죠. 싸우지 그렇죠. 않는 국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짓지 않는 개는 마치 주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국회가 항상 부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해야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죠. 국민과 그렇죠. 국가를 위해 싸우느냐, 자기 그렇죠. 정당과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싸우느냐.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주도했던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한 글을 보면 그때 북한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네. 남북관계를 풀어가고 개성공단도 허자하게 해놨는데 원내대표가 되니까 자신이 그 태극기 부대나 이런 극우적인 그 지지자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도발적 행위를 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이런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 운운하면서 도발을 함으로써 반발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 자신의 당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극우적인 사람한테 나경원 잘한다 이런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적 접근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한 거냐 자신의 일관성이 있는 거냐 이런 데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최근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에 관한 그 법안을 발의하셨던데 이 정확히 서해평화협력청이 무엇이고 또 발의하신 법안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천은 사실 이 NLL, 저 북방 한계선의 길이가 이 육지에 있는 155마일 이 휴전선 거리보다도 깁니다. 어떤 면에서. 네네. 그리고 이게 육지는 딱 철책선으로 고정이 돼 있지만 바다는 무슨 그물 그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류에 따라 파도에 따라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NLL 관리는 155마일 휴전선과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네.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NLL 가지고 왜 한치로 넘어오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차피 바다라는 것은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공존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싸게 중국에다 업권을 팔아먹어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와서 그냥 우리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평화협력지대가 14선언에도 들어갔고 이번 판문점 선언에도 합의가 된 만큼 이를 기초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국방부를 비롯해서 해수부, 국토부 다 종합 관리하는 서해평화협력청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네. 이걸 통일부 산하에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군사 합의가 되다 보니까 군사적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도 주민들, 연평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어장이 확대됐잖아요. 그게 여의도 면적의 84배가 확대된 겁니다. 아주 어민들이 좋아하고 있고 또 야간 근로 조업도 일부가 허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하는 협력청 필요가 우리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고 뭐 저도 동의를 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해평화협력청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면 인천 쪽에 설치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 만약에 인천에 설치된다면 우리 인천 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가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원칙은 우리 특히 서해 5도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행정이 되겠죠. 지난번 연평도 폭격 도발 있을 때 사실 서해 5도에 관련 그 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그걸 배치를 했잖아요. 우리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그래서 우리 서해 5도에 사는 주민들의 5만 원씩 정주 수당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논의됐는데 그런 기능도 다 이 성합 서해평화협력청으로 통폐합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전담해서 그런 업무를 좀 추진하고 뭐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런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송영길 의원님 보니까 현재 이제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또 오랫동안 남북 문제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셨고 또 남북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뭐 보도나 또 뭐 언론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노력하신 만큼 이번 그 북미회담에 별 성과가 없는 결과에 누구보다 또 아쉬움이 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 서로 결렬됐다고 비난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앞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도 이달 초에 했던 그 당 초급 수련선동 1군 대회인가요? 뭐 거기서 한 발언을 보더라도 경제 집중 노선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북한 노동심회이나 이런 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가로막는 야당이나 보수 언론을 비판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난하거나 그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도 김정은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북미 간에 아직도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인데 이제 일괄 타결이냐 동시 단계적 타결이냐 해묵은 논쟁이잖아요. 계속 평행선이 다시 비건이 스탠포드 연설에서 동시적 단계적 해법을 수용하는 듯 태도를 취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완전히 뭐 선비핵화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큰 합의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여기 이제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재개 또는 미국과의 협의 이걸 이제 의지를 밝히셨는데 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성장 동력이 정말 다 막혀 있는데 남북 경제를 협력해야 되고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인들 또 중소기업 이번에 김기문 회장이 이제 서로 꼽혔는데 거의 대부분 기업인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업인들이 노동력이 없어. 지금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그 임금에도 일할 혼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정말 한 달 월급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그리고 모래도 이 임진강 예선강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 나들성을 비롯해서 한강 하구에 모래를 파면 대한민국 20년 동안 쓸 모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옹진군 서해 앞바다에 모래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어족 자원이 고갈되니까 어민들은 이 바닷모래 채취 금지해라고 지금 항상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또 근데 건설업계에서는 모래가 없어서 제가 아는 호반건설도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에서 모래를 수입하겠다는데 베트남에서 모래를 바지산을 끌고 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남북 경협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이고 탈출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북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이제 이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게 보면은 일부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뭘 잘 몰라서 그러신 거죠. 이게 이것이 무슨 뭐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게 또 불안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피는데 어차피 리스크가 없는 그 기업 활동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 북이 전쟁이나 도발을 더 못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배우도록 해야 통일됐을 때 통일 비용을 줄이는 거고, 그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위조 지폐나 마약이나 미사일 수출이나 핵물질 확산 같은 세계적인 안보나 이 질서를 이렇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북한을 정상적 국가로 유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핵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렇죠. 지금 접점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보수 언론들은 미국이 제재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엇박자를 내는 소리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만 제 주장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을 지금 무조건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해서 일정 조건 하에서 이것을 카드로 개성공단 복원을 가져야 북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북 특사를 보내서 북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미국이 주장하는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영변 이외의 핵시설의 신고 문제와 완전한 비핵화까지의 로드맵, 그 프로세스를 좀 주라. 그러면 여기는 당장 개성공단 금강산을 복원시켜서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과 동시에 미국 쪽에서도 남북연락사무소 종전선언 평화협정, 종국적인 북미 간의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그런 일정표를 제시를 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원님 의견에는 결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실패 아니다, 그죠? 그렇죠. 아니 위험성은 있지만 실패라고 양쪽이 지금 그렇게 결렬을 선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고, 이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야 될 책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항을 국회의원이신 송영길 의원과 남북 문제도 좀 짚어봤습니다.